책에 나와 있죠. 자, 베이지 정리 뭐냐? 의사결정 과정이나 사건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베이지안 이론은 베이지 정리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이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전적 확률 정보를 이용해서 사후적 확률을 예측하는 이론이다. 그지? 자, 베이지 정리는 자, 이런 건데 뭐냐면은 사전적인 정보, 즉 사전적인 확률 정보를 이용해서 사후적인 확률을 예측하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텔레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사전적 확률은 뭐고, 사후적 확률은 뭐냐? 사전적은, 예를 들어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미 과거에 조사됐던 정보들, 이런 게 뭡니까? 사전적 정보고요. 그런 걸 통해서 만드는 확률이고, 사후적은요, 이 사전적 정보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노트북 컴퓨터를 어떤 수원 공장, 노트북 컴퓨터를 뭐 수원 공장하고, 그 다음에 뭐 아산 공장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노트북 컴퓨터를 수원 공장과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매번 생산할 때마다 이 수원 공장에 뭐 생산율도 있을 거고, 그지? 공장장이 항상 생산율을 갖다가 기록할 거 알겠습니까? 데이터를. 그 다음에 또 불량률도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아산 공장에서도 생산율도 있을 거고, 그지? 불량률도 있을 거야. 과거 데이터에. 자, 그러면은 공장장이 과거에부터 해가 계속해서 뭐 지금 이제 21년이니까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부터 해가지고 쭉쭉 뭡니까? 각각의 생산율과 불량률을 계속해서 데이터로 측정해 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리 이런 정보를 사전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보. 또 사전적 정보를 통해서 사전적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예. 율이니까, 그지? 생산율이고 불량률이니까 사전적 정보 확률. 그 다음에 사전적 정보 확률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사후적 확률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자, 2019년, 20년까지만, 최근에 2년까지, 그지?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불량품이 나와서 소비자 컴플레인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불량품이 딱 발생했단 말이야.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어. 발생되니까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그래서 어디서 뭡니까? 어느 공장에서 뭡니까? 불량품을 만드는지 알고 싶잖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의 정보인, 사전적 정보인 생산율과 불량률이라는 이 사전적 확률 정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산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왔는지, 뭡니까? 수원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확률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사후적 확률입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자, 책에서는 이제 요렇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림을 나타내면 요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책에서 여기 나와 있죠. 조건부 확률과 뭐 주변 확률이라는 거 하는 걸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좀 어려운, 아직까지 안 배운 단어죠, 그지? 예, 주변 확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안 배웠는데, 자, 책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책대로, 이거 그림을 가지고 색대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한 회계사가 S회사의, 삼성인가? S회사의 대차 대조표 기록을 살펴본 결과 15%의 오류가 있대. 15%의 뭐라고? 오류가 있단 말이야. 오류가. 자, 오류가 있으며, 오류가 있는 대차 대조표에서는 60%의 일반적이지 못한 수치를 가진다. 오류가 있는 대차 대조표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뭡니까? 수치를 갖는다는 알았는데, 자, 그것이 확률이 얼마냐니까 60%랍니다. 60%. 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헷갈리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S회사가 있는데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대차 대조표 기록을 살펴보니까 15%의 오류가 있다. 15%의 오류가 있다. 그래,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얼마다? 15%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대차 대조표에서는 60%가 일반적이지 못한 수치를 간다. 오류가 있는 대차 대조표에서는 일반적인 수치가 뭡니까? 존재할 사건의 확률이 얼마다? 60%랍니다. 60%. 자,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사전적 정보죠. 오류가 대차 대조표에 오류가 발생되는 확률은 15%고, 오류가 존재되는 것 중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들, 그러니까 뭐좀 튀는 값들, 이상 값들이 존재할 확률이 60%래. 예, 이게 사전적 정보죠. 자, 알았는데. 자, 그러면 대차 대조표에서 오류가 발생할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자? B라 그러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됐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숫자가 나올 확률을 사건을 갖다 A라 그럽시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쉽게 눈으로 들어오겠지, 그지? 그럼 다시 적어보자. 어떻게 됩니까? PB. P가 뭡니까? 오류가 발생된 확률이고, 오류가 발생됐다는 조건하에서 뭡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수치가 발생될 확률을 갖다 뭡니까? A라고 했을 때 PA 바 B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 그런데 모든 대차 대조표의 20%가 일반적이지 못한 수치를 가지며, 모든 대차 대조표의 20%가 일반적이지 못한 수치를 가지며 어떤 특정한 대차 대조표에서 일반적이지 못한 수치가 발견되었다면 이 사건 A가 발생됐다고 합시다. 사건 A가 발생됐다 하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20%죠, 그죠? 20%. 맞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대차 대조표의 20%가 일반적이지 못한 수치를 가지며 어떤 특정한 대차 대조표에서 일반적이지 못한 수치가 발견되었다면 새로운 사건이 발생됐잖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20%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발생되었다면, 자, 이런 정보,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이지 못한 수치가 오류일 확률이 얼마인가? 뭐라고?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뭡니까? 오류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뭡니까? 오류가 발생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전 확률이 정해져 있죠. 오류가 발생될 확률, 오류가 발생됐을 때 뭡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나올 확률 PA by B고, 우리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야. 새로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걸 구해라? 4호적 확률 구해라.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류가 될 확률은 얼마인가? 이거 궁금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걸 뭐라 하냐면,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지 정리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래 되는 거지. 원래 기존에 뭐가 있었다고? B만 딱 있었는데, B도 있고, 그지? 자, 오류가 발생한 게 있었는데,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어.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발견됐어. 그지? 발견됐는데, 자, 그때 뭡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발생될 때, 그때 뭡니까? 오류일 확률이 얼마나? 이거 물어라는 거잖아. 전체 중에 뭡니까? 부분인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됐습니까? 됐죠? 전체 중에 부분인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전체 중에 뭡니까? 이게 발생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사전적 정보가 있잖아. 그지?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있고, 그지?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뭡니까? 일반적이지 않을 뭡니까?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구하면 되는 거지. 자, 됐습니다. 자,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나왔을 때 오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발생될,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발생될 확률분의,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뭡니까? 오류가 발생될 확률 이거 구하는 거잖아. 요거, 요 전체 중에 부분 요거잖아. 그지? 요거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사전적 정보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지? 밑에 거는 그대로 가잖아. PA분의 되고, 자, 얘는 요거가 반대로 가면 되겠지. 그지? 첫 번째, 오류가 발생될 확률을 알고 있고, 그지? 오류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뭡니까? 확률도 알고 있잖아. 됐죠? 자, 요 부분이 얼마인데? 20%잖아. 그지? 20%고. 자, 요 부분이 얼마입니까? 나와 있잖아. 사전적 정보 15%잖아. 15%고. 자, 요번에 정보가 얼마입니까? 60%잖아. 예,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꾸 발음이 조금, 오늘따라, 그때 뭡니까? 예, 발음이 좀 자꾸 씹힙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게 뭡니까? 베이지 정리다. 베이지 정리 메커니즘이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해보면 이런 거죠. 자, 예를 아까 앞에서 수원 공장하고 아산 공장 예를 들었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수원 공장,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표본 공간이라고 합시다. 오메가가 있으면. 자, 여기는 여러 가지 공장 중에 딱 두 공장밖에 없는 분할되어 있습니다. 베타적으로. 자, 요쪽이 뭐냐면은 수원 공장이고, 이쪽이 뭐냐면은 아산 공장입니다. 아산 공장. 됐죠?
자, 근데 불량품이 발견된, 새로운 뭡니까? 불량품이 발견됐어. 불량품이 우리가 D라고 하자. 불량품이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죠, 그지? 발견됐다고 가정하면 발견된 불량품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불량품이 발견됐다면 수원 공장인지 아산 공장인지 알 필요가 있지. 그래서 뭘 알고 싶다? 발견된 불량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수원 공장인 건지, 발견된 불량품이 있다면 이게 아산 공장인 건지 알고 싶잖아. 이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자. 이게 바로 사후적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그럼 이 사후적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됩니까? 사전적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수원 공장에서 수원 공장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정보가 있겠지. 사전적 정보 뭐가 있습니까? 불량률하고 생산률. 그다음 아산 공장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불량률하고 생산률이 있겠죠, 그죠? 자, 봅시다. 이 경우 불량품 발견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각 공장의 생산률하고 불량률에 대한 사전적 확률 정보를 이용해서 발견된 불량품이 어떤 공장, 특정 공장에서 아산 공장인지 수원 공장인지 이 확률인 사후적 확률을 갖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베이지 정리 방금 한테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 바꿔봅시다. 이걸 사후적 정보를 갖다 사전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행태로 바꿀 수 있겠지. 그지? 자, D 공장을 선택할 확률. 알지? 불량률을 선택할 확률. 요거지. 요거 중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원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잖아. 불량품이 발견됐다는 조건하에서 수원 공장의 확률이죠. 그럼 이게 사전적 정보를 뭐 하겠습니까? 수원 공장을 선택할 확률. 그지? 이쪽에서는 수원 공장의 뭐 생산률 좀 되겠습니다. 그지? 수원 공장의 뭐냐면 일단 생산률 됐죠? 수원 공장에서 생산됐다면 그것이 뭡니까? 불량품일 확률. 수원 공장의 불량률 됐죠? 수원 공장의 생산률하고 수원 공장이 뭡니까? 불량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불량품이 생산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아산 공장일 확률이죠, 그지? 자, 그럼 뭡니까? 불량품을 선택할 확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후적 정보니까 사전적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지. 자, 아산 공장이 뭐가 있습니까? 아산 공장의 생산률이 있겠지, 그지? 이거 A. 아산 공장의 생산률이 있고, 아산 공장에서 생산했다면 그것이 불량품일 확률이니까 요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산 공장에 생산했다면 그것이 불량품일 확률, 아산 공장의 불량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베이지 정리는 요 부분이 지금 뭡니까? 사후적 정보고, 요 부분이 뭡니까? 사전적 정보 형태로 나타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뭐 방금처럼 수원 공장, 아산 공장 했지만, 자, 그림 4-6은 또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만약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건이, 이 샘플 스페이스 안에 두 개의 뭡니까? 집단밖에 없다고 한다면, B1과 B2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건 만약에 이게 발생됐다고 하자. 이 새로운 사건이 발생됐다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약 D라고, 뭐 A라고 합시다. 새로운 사건 A가 발생됐다고 합시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때 뭐가 되겠습니까? B1과 B2로 뭡니까? 이렇게 분할되어 있을 때 새로운 사건 A가 발생됐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요 부분, 중복된 요 부분 A 캡 B1하고 A 캡 B2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A 교 B1의 확률하고, 그지? A 교 B2의 확률을 합한 거가 되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고. 자,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잖아. 이 부분하고, 그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이 부분하고, 그지? 자, 이걸 D라고 하자. D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죠, 요거. 그지? S하고, 이 부분이 S하고, 그지? 뭡니까? D가 공통적으로 일어날 확률에다가, 맞죠? 요거 부분이잖아, 그지? 자, A하고, 뭡니까? D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확률, 즉, 결합 확률을 갖다가 각각 더한 거하고 같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전확률이라고 그럽니다. 자, 뭐 좀 길었는데요. 이건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